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에어컨 설치와 수리를 해온 기술자 박성도입니다. 에어컨만 보면 이 집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에어컨을 켜는 그 순간 매달 10만 원씩 손해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컨 설치 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고객들은 전기세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에어컨, 같은 평수, 같은 시간 동안 틀었는데 어떤 집은 전기세가 3만 원, 어떤 집은 12만 원. 차이는 바로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20년 현장에서 수천 가구를 관리하면서 터득한 전기세 절약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오늘부터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고객은 일산에 사시는 72세 김옥분 어르신입니다. 작년 여름 전기세가 무려 13만 원 나왔다며 울상을 지으셨어요. 제가 필터 청소부터 리모컨 설정까지 도와드렸고 바람 방향만 바꿔드렸더니 한 달 뒤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전기세가 5만 2천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김 어르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더위가 안 무서워요. 여기서 첫 번째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에어컨을 꼭 꺼야 절약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버터형 에어컨은 끄는 게 오히려 전기를 더 쓰게 만듭니다.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거든요. 30도까지 올라간 실내 온도를 26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한참을 강하게 돌아야 합니다. 반면 켜둔 채로 설정 온도를 유지하면 실외기가 잠깐씩만 작동해도 되죠. 국내 에어컨 제조사에서 에어컨 만들면서 전력량 실험한 결과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보시는 붉은 선들 있죠. 실험실에서 에어컨을 켠 이후에 실내 온도 그리고 소비 전력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더운 집을 처음에 식힐 때 집 안 온도가 내려갈 때 소비 전력이 솟구치는 게 보이죠. 하지만 온도가 한번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그 후에는 소비 전력도 훨씬 적게 들면서 온도처럼 일정하게 평행선을 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게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인버터 에어컨들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은 한 2시간 집을 비운다고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느니 아예 쭉 켜놓고 외출하시는 게 나은 겁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많이 나온 혼합형, 그리고 2009년 이전에 주로 생산된 정속형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에어컨은 쓴 시간에 비례해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어컨은 외출할 때는 꺼줘야 합니다. 에어컨 언제 샀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좀 오래됐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가 확인해보고 사용법을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모컨의 오토 버튼입니다. AI 스마트 절전, 에코, 자동 오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일반 모드로는 계속 강하게 작동하지만 오토 모드는 똑똑하게 쉬어가며 작동하죠. 제가 설치해드린 성남시 한 고객은 이 버튼 하나로 한 달 전기세를 38,000원 절약하셨습니다. 1년이면 4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 방향입니다. 대부분 발끝으로 시원한 바람이 오게 아래로 틀어 놓으시죠? 하지만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위쪽으로 바람을 보내야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오며 방 전체에 냉기가 골고루 퍼집니다. 이게 순환 냉방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60대 부부 댁은 바람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도 에어컨 가동 시간이 줄고 전기세가 6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번째는 에어컨을 작동할 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찬바람이 더 빨리 퍼지고 체감 온도도 내려갑니다. 에어컨 온도를 1, 2도 높게 설정해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외기 위에 은박지 차열막을 얹어 햇빛을 막아주는 것. 실외기가 과열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 소모가 늘어나거든요. 단,
앞쪽 배기구는 절대 막으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낮 동안 햇빛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오릅니다. 암막 커튼, 열차단 블라인드, 썬팅 필름만 잘 활용해도 실내 온도가 2~3도 낮아집니다. 한 고객님은 단지 창에 반사 시트 하나 붙였을 뿐인데 전기세가 5만원 줄었다고 하셨어요. 일곱 번째 필터 청소입니다. 대전의 장기 고객 한 분은 에어컨이 약하다고 수리 요청을 주셨는데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떡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만 해드리고 한 달 후 전기세가 8만원에서 36,000원으로 줄었습니다.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말린 뒤 다시 끼워주세요. 냉방 효율이 좋아지고 냄새도 줄고 소음도 작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전자제품 동시 사용 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누진제 방식이라 한꺼번에 많이 쓰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밥솥, 청소기, 전자레인지를 동시에 켜지 말고 시간차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홉 번째는 창문 틈새 막기입니다. 문풍지나 투명 실링 스티커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에너지 손실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약법, 바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아는 분은 적지만 실제 혜택은 매우 큽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조건에 해당되시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해주세요. 작년에만 수십만 명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혜택을 놓쳤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광주의 한 어르신 고객은 이 제도로 인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30년 만에 여름이 안 무서웠어요.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확실한 방법 10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 켜지 말고 계속 켜기. 두 번째, 리모컨의 오토 버튼 누르기. 세 번째,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네 번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함께 사용. 다섯 번째, 실외기 위쪽만 은박차 열막 덮기. 여섯 번째, 창문엔 햇빛 차단 필름 또는 암막 커튼. 일곱 번째, 필터 청소. 여덟 번째, 전자제품 동시 사용 금지. 아홉 번째, 창문 틈새 막기. 열 번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하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가족, 친구, 특히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전기세 절약을 실천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여름을 바꾸고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올 여름 더위를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이기는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